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나는 고대 그리스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 학술기관이었던 모세이온의 관장으로 있었죠. 난 물리학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천문학도 공부했어요. 내가 한 일 중 가장 대표적인 일은 지구의 둘레를 구한 것이었어요. 지구의 둘레를 아주 간단한 원리로 구해낸 나의 방법은 후에도 두고두고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나와 함께 내가 한 업적을 비롯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 공부하는 여행을 떠나볼까요? 우주가 생기고 지구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또한 지구의 생명체가 언제 나타났을까요? 이런 생명체는 어떻게 탄생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우주의 탄생부터 시작해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억 년 전에 거대한 폭발이 있었어요. 이 폭발을 바로 빅뱅이라고 했었죠. 호킹 선생님이 들려주신 빅뱅 우주 이야기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나요? 이 대폭발은 우주가 탄생한다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100억 년쯤 후에 가스와 물질이 뭉치면서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지구가 생겨났어요. 초창기 지구의 대기는 지금과 매우 달랐어요. 수증기, 수소,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메탄 같은 기체로 이루어진 이런 공기를 원시대기라고 해요. 이런 원시대기는 숨을 쉬기가 어려운 공기예요. 따라서 그런 환경에서는 생명체가 탄생할 수가 없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다행스러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구대기에 방전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전기방전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원시대기를 새로운 기체로 바꾸어 주었어요. 산소와 질소가 드디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번개가 만들어지고 비가 내렸어요. 산소와 물은 생명체가 탄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기에 에너지만 더해지면 생명체가 만들어지죠. 당시의 지구는 화산과 번개, 태양열 등 에너지는 남아 돌았어요. 그런 가운데 드디어 최초의 원시 생명체인 코아세르베이트가 탄생을 했어요. 코아세르베이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종수가 늘었고 구조도 복잡해져 갔죠. 그 후 산소 중 일부가 오존이 되었어요. 오존층을 형성하면서 바다의 생물들이 드디어 육지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생물한테 치명적인 자외선 때문에 불가능했었거든요. 1936년 러시아 과학자 오파린은 생명탄생 이론을 발표했어요. 바다에 녹아있던 유기물이 혼합돼 코아세르베이트가 탄생해 그것이 단세포 생물로 자랐다는 이론이죠. 가설뿐이었던 오파린의 생명탄생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1953년 미국의 과학자 밀러는 다음의 실험을 설계했어요. 우선 플라스크를 진공으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 완전히 살균한 물, 수소, 메탄, 암모니아를 플라스크에 넣죠. 그런 다음 그 플라스크에 고전압을 흘려서 전기 방전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지구가 옛날에 원시대기를 가지던 시절과 같은 상태를 만들어 놓고 똑같이 전기 방전을 일으켜서 실험 결과를 관찰하는 것이죠. 실험 결과 일주일 후에 탁하고 검붉은 액이 플라스크에 생겼어요. 바로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오파린의 생각이 옳았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지구 최초의 암석이 생긴 것은 38억 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부르죠. 우리는 지질시대를 지층이나 화석이 갑작스럽게 바뀐 시기를 경계로 나눠요. 그래서 생물의 흔적이 화석으로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시대를 은생이연이라고 부르고요. 생물의 흔적이 화석으로 확실하게 나타나는 시대를 현생이연이라고 불러요. 은생이연은 성캄브리아대를 말하고 현생이연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생대나 중생대나 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 유리한 쪽으로 환경이 바뀌자 생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선 식물이 가장 먼저 태어났고 그 뒤를 이어서 어류가 태어났어요.
다음으로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가 차례로 등장했죠. 그리고 마침내 인류가 태어났답니다. 인류가 진화해온 순서대로 보면 처음엔 원인이었어요. 호모 하빌리스라고도 하죠. 대표적으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고요. 최초의 인류지만 행동거지는 거의 사람보다는 원숭이 쪽에 가까웠다고 해요. 그 다음은 직립원인이에요. 호모 에렉투스라고도 하죠. 대표적으로는 베이징 원인이 있어요. 그들은 불과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인류였어요. 9위는 호모사피엔스라고도 해요. 대표적으로 네안데르탈인이 있는데요. 그들은 현대인과 유사한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인 신인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는 대표적으로 크로마뇽인이 있죠. 현대인과 동일한 골격 구조를 가진 현대인의 가장 근접한 인류예요.